friend.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김범준 교수님을 모시고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인데 놓치기 너무 쉬워요. 골다공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옆에 계신 김범준 교수님은 저희 아버님의 주치의십니다. 네. 저희 아버님이 검진에서 골다공증이 나오셔가지고 그때 사실 굉장히 좀 놀라셨어요. 네. 간단하게 저 헬프님들께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김범준입니다. 주로 진료는 골다공증, 부신, 칼슘 대사 이상 하고 있는데 사실 우창현 선생님의 선배이기도 하고 같은 내분비내과 선배이기도 하고 내과 전공이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골다공증 중요성에서 알릴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골절이 생기면 워낙에 노후에 치명적이기 네. 때문에 골절 없는 세상 이걸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뼈를 연구하는 만큼 뼈에 뼈를 묻고 있습니다. 네. 뼈를 왜 뼈를 먹고 있다 말씀. 그러네요. 네. 그 각오가 보이는 말씀이신데요. 골다공증 환자 정말 많이 보시는데 골다공증이 왜 그렇게 좀 심각할 수 있는 병인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신지.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제 골다공증이 어떤 병인지가 이제 중요할 텐데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뼈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 그 말 그대로예요. 네네. 골다공증. 네네. 그래서 이제 뼈에 구멍이 생기게 되면은 건물에 여기저기 이제 구멍이 생기고 누수가 생기면 잘 무너질 수가 있듯이 네. 뼈에도 구멍이 여기저기 생기면은 뼈에 이제 강도가 약해져서 잘 부러질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쵸. 이제 골절의 위험이 증가되는 질환, 뼈에 네. 구멍이 생기면서 네. 이제 그런 질환인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암 걸리고 심혈관 질환, 뇌경색, 네. 심근경색 네. 굉장히 네. 위험하다고 다 인지를 하는데 사실은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 특히 고관절 골절 같은 게 생기면은 1년 내 사망률이 한 20%에서 30% 정도 돼요. 엄청 많은 굉장히- 분들이 굉장히 높은 그 거죠. 고관절 부러지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뒤에 또 이유는 말씀드리겠지만 또 척추골절도 한 10% 정도는 골절 사망률이 올라가고 또 골절의 특징이 한번 골절이 생기면 이제 도미노처럼 연속적인 골절이 확 일어납니다.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렇죠. 그런데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골절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중요성을 이제 모르고 있는 거고 네. 골절조차도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게 제가 좀 걱정이 있고 아, 예. 또 하나는 실제로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어떤 검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10%밖에 안 돼요. 80%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골다공증이 자기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예 자기가 골다공증이 있는지 있는지조차도 조차도 모르고 모르는 있는 사람이 환자의 80%다. 그렇죠. 와. 또 골다공증이 있다고 알게 되더라도 네네. 약물 치료로 이제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람은 또 30%밖에 되지 않는 거죠. 20%가 아는데 그 중에 치료를 받는 사람 30%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치료를 받게 되면은 그런 걸 예방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있는 거죠, 확실히. 그렇죠. 그 이제 방법에 대해서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얼마나 이제 골다공증 골절이 중요하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넘어질 때 이제 손을 짚으면서 넘어지잖아요. 그쵸. 이제 손목 골절 같은 게 잘 생기는데 네. 자, 오른손에 손목 골절 생겨봐요. 어떻게 되세요? 밥도 못 먹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고 지나더라도 이제 변형이 생기니까 일상적으로 이제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운동하기도 어렵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척추골절 같은 거 생기면은 옛날에 할머니들 어머님들 이제 허리 휘어가지고 꼬부랑 할머니처럼 그게 다 척추골절이 하나 생기고 두 개 생기고 이제 도미노처럼 생기다가 똑바로 누우지도 못하시고 이제 삶의 질도 떨어지는 거고. 고관절 골절은 더 심해요. 고관절 골절은 100% 수술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하게 되면 누워 있어야 되죠. 맞아요. 우리 우창현 선생님도 아산병원에서 같이 진료하고 계시지만 고관절 골절 환자들은 고령에다가 누워 계시니까 욕창 같은 것도 잘 생기고 누워 있다 보면은 이 흡인성 폐렴 음식 같은 거 먹다가 폐렴도 잘 생기고 계속 누워 있으면은 이제 혈전 같은 게 잘 생겨서 어디 날아가다가 또 뇌경색, 심근경색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관절 골절을 저도 경험하게 됐던 게 사실 레전트 2년 차 때였던 것 같아요. CCU, 이제 심장 쪽에서 보는 ICU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처음 사망했던 환자분이 고관절 골절 환자였어요. 워낙에 심부전 있고 예전에 심장 쪽으로 이런 스텐트 시술 받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골다공증 골절로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수술 받으러 지금 오셨다가 너무 고위험군이어가지고 이렇게 중환자실단 어레인지 해가지고 수술 받으셨는데 이후에 폐렴 생기시고 좋아져서 올라가셨다가 다시 또 폐렴 생겨서 다시 또 내려오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사망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서 와, 이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이 생기면은 진짜 무섭구나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이 좀 이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 우리나라는 좀 다행스러운 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만 54세하고 만 66세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이 있어요. 국가건강검진 사업에 지금 골 밀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잘 살려보는 게 중요하겠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제 골다공증 검사를 해봐야 되느냐 골다공증이 생기는 가장 취약한 나이는 이제 폐경이 된 여성이죠. 왜냐면 여성 호르몬이 우리 뼈에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인데 폐경이 되면 급격하게 이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고 안 그래도 여자는 뼈의 사이즈라든지 골 밀도가 작은데 뼈에 좋은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골소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폐경이 됐다 그러면은 골 밀도 검사를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남자도 골다공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창현 선생님이나 저도 나이가 들면은 폐경 여성보다 적기는 하지만 골밀도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65세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남자들이 하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젊은 남자분들도 해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뼈는 오히려 몸집이 좋은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하중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뼈가 다져지게 되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한 다이어트라는 젊은 여성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뼈가 약해질 수 있는 약을 먹고 있는 분들도 있죠. 요새는 그럼 정말 많죠. 네. 그리고 특히나 나이가 많이 들으면서 한두 가지 약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막 약제를 드시는데 뭐 스테로이드라든지 당뇨병 중에서도 일부에서는 뼈를 약하게 할 수 있는 약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약들을 드시고 있는 분들, 또 뼈가 약해질 수 있는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지 비타민 D 결핍이라든지, 또 만성 질환으로 지금 당뇨병 치료 우창현 선생님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하고 있지만, 당뇨병 자체가 골 밀도와 상관없이 지금 골절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환자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또 중요해요. 고관절이나 허리가 뭐 눌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했던 가족이 있으시면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죠. 네. 왜냐하면 골다공증은 유전력이 한 50에서 80% 정도 되기 때문에 엄마가 뭐 골다공증이 있었다, 당연히 해보는 게 좋겠죠.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스크리닝 검사, 골밀도 검사 3에서 5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사실 증상이라는 게 골절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게 생겨버리면 말씀하신 이미 늦은 거죠. 사망률도 올라가고 다시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뭔가 생활을 할 수 있는 확률도 낮아지기 때문에 가족들의 어떤 부담, 어떤 간병인의 부담, 사회적인 비용, 또 개인의 삶도 얼마나 이렇게 힘들겠어요. 그거를 이렇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자기 가족 중에 혹시 진짜 그런 분이 없는지도 좀 살펴보고 다음 검진할 때 이것도 같이 해보세요라고 이야기만 해주셔도 정말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골절이 없이. 그렇죠. 사실 골밀도 검사가 어렵지가 않거든요. 이제 누워가지고 한 3분 정도면 돼요. 이렇게 쭉 가는 거고, 방사선 노출도 거의 없고 엑스레이보다 오히려 적기 때문에 비용도 그렇게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골다공증으로 근데 이제 골밀도로 진단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환자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자기가 이제 골밀도가 어느 정도냐. 점수 같은 거를 막 물어보는데, 맞아요. 고혈압이 있으면 뭐 130에 80, 당뇨가 있으면 당화혈색소 이런 거 얘기하듯이 뼈도 골밀도 검사를 하면은 점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T 점수라 그럽니다. 골밀도를 촬영하면은 상식적으로 자기의 뼈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게 중요한데, 이게 T 점수인데 제일 좋은 골밀도의 평균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점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면 뼈가 많이 약한 골다공증이 있다. 근데 아직 마이너스 2.5까지는 아니지만 마이너스 1에서 2.5 사이다. 젊은 애들에 비해서 이 정도 떨어진 건데 아직은 골다공증까지는 아니지만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T 점수라는 자기의 뼈 점수, 그게 마이너스 2.7이면 골다공증이구나. 그거보다 괜찮으면 아직은 괜찮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이제 김범준 교수님과 함께 굉장히 사실 심각할 수 있는 질환인데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고 있더라도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무서운 길을 굳이 가보기 전에 미리 알고 치료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께 좀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이 대처할 수 있는 병이라는 걸 좀 알고 적극적으로 좀 찾으려는 노력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김범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모셨으니까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